에릭과 결혼해 같이 살게 되면서 연애와는 다르게 많이 다투게 되었다. 개인적인 공간이며 집안일이며 하다못해 집안 인테리어까지. 에릭은 웬 이상한 여자 그림을 꼭 달아야겠다고 우겨댔다. 저 여자가 누군데? 처음 그림을 본 내가 산처럼 쌓여있는 이사박스에다 몸을 기대며 물었다. 언제 들어? 그냥 우연히 세일하길래 샀는데? 그림 액자 속의 여자는 어두운 방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그림을 보는 사람 쪽으로 뒤를 돌아보는 그림이었다.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닌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도 생생했다. 또한 상당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금발 머리칼은 폭포수처럼 어깨를 타고 흘렀다. 그리고 하얀 원피스, 하트 모양의 앙증맞은 얼굴은 어째서인지 귀엽다기보다는 뇌리에 박히는 느낌이었다. 그림 속 여자는 밝게 빛났지만 여자 뒤편의 배경은 너무 어두웠다. 저 그림은 격조 있다거나 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거나 혹은 아름답지 않았다. 그냥 이 그림은 오싹했다. 특히 남편이 그 그림을 침대 머리맡에 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 아름다운 그림인 건 인정해. 근데 지금 우리 집 인테리어랑 너무 안 어울려. 무슨 소리야? 저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폰코팝 아트가 더 안 어울려. 그래, 그건 인정. 근데 그건 작잖아. 자기 거는 너무 거대하다고. 아, 제발. 저 여자는 거의 실물 크기잖아. 미안해. 근데 난 꼭 침대맡에 달고 싶어. 남편이 절대로 물러설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양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가끔 새벽에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오싹한 기분에 자주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리고 위쪽을 쳐다봤을 때 나를 내려다보는 그 음산한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날 이후로 계속 잠을 설쳤다. 그리고 한 번은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맹세하는데 그 여자가 움직였다. 머리가 원래 저랬었나? 같이 잠자리에 든 어느 날 에릭에게 물었다. 어? 저 여자 왼손 말이야. 손가락도 펼쳐서 뒤로 뻗은 것 같잖아. 자기 손을 잡아주길 기다리는 것 같잖아. 뭐래? 원래 저랬어. 절대 저런 자세가 아니었다. 그리고 난 일부러 그림을 보지 않았다.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불쾌할 정도로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림 속 여자의 눈을 바라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기분이었다. 결국 2주 만에 폭발했다. 남편에게 제발 그림 좀 치워달라고 사정했다. 제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 잘 때마다 저거랑 눈 마주치는 거 너무 끔찍하단 말이야. 우리가 가진 예술품 중에 제일 뛰어난 건데 왜? 저건 무조건 머리맡이 자기 자리야. 해바라기 그림은? 그건 그냥 프린트된 거잖아. 아, 제발. 그러다 남편이 긴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알았어. 쟤 옮길게.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거슬렸다. 남편은 그림을 사람처럼 지칭했다. 결국 그림은 계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게 더 싫었다. 내려갈 때마다 저 여자를 봐야 하잖아. 꿰뚫어 보는 듯한 회색 눈초리로 계단 끝에서 날 지켜본다. 안방에 걸려있을 땐 내가 잠들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만이었는데 그렇게 며칠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 1시간 동안 뒤척이던 난 결국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리고 계단 꼭대기에 섰는데 앞에 그 여자가 보였다. 환한 복도등은 꺼져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웠던 그 순간 그림의 배경이 그림자처럼 녹아내렸다. 하지만 여자는 창백한 얼굴과 흰 원피스를 입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의 난 피로에 찌들어 그런지 그 모습을 실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난 소스라치게 놀라서 펄쩍 뛰었다. 만약 난간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계단을 굴렀을 것이다. 우리 제발 저 그림 좀 갖다 버리자.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다. 왜? 나 어젯밤에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계단 구를 뻔했단 말이야. 에릭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저 여자가 놀라게 했어? 깜짝 놀랐지.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 순간 남편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잠시 후 나도 따라 웃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림을 사람으로 착각해? 무척 피곤한 상태이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착각인가. 일단은 내 서재로 옮길게. 그럼 됐지? 고마워, 에릭. 그림을 옮기고 나서 모든 게 괜찮아졌다. 평소보다 에릭이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긴 했지만 곧 있을 큰 발표 준비로 에릭은 바빴을 것이다. 그리고 서재에 오래 있는 게 그림이랑 무슨 상관이겠어? 에릭이 넋놓고 그림만 쳐다보는 것도 아닐 텐데. 헌데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말았다. 넋놓고 그림을 쳐다보는. 그날 에릭은 저녁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다. 몇 번이나 불렀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층 서재로 가봤더니 남편은 그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에릭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심지어 컴퓨터는 꺼져 있었고 에릭은 갑작스럽게 반응했다. 그리고 빠르게 일어났다. 안 그래도 막 내려가려던 참이었어. 방금 발표자로 보냈거든. 마음에 들어 하던데?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나를 지나쳤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진짜로 일을 끝낸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멍하게 저 그림만 쳐다보고 있었던 걸까? 일단 말은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림을 치워버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도 일이 급했다.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기사의 마감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밤 어쩌다 남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벽 너머로 작게 들리긴 했지만 남편이 무엇라 말하는지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오늘 밤까지 보냈어. 아니요. 수요일 마감인 건 알았는데 아내가 계단에서 굴렀단 말입니다. 응급실에 데려갔다고요. 그의 말을 듣자 소름이 돋았다. 난 곧바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에릴, 왜 거짓말해? 내가 계단에서 굴렀어?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급히 전화를 끊고 내 앞에 섰다. 정말로 미안해, 타라. 어떻게든 둘러대야 했어. 발표자로 마감 기한을 넘겨버려서 내일이었는데. 이틀 전에 완성했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주걱거렸다. 팔짱을 꼈다. 에릭,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보냈던 시간은 딱 1시간이 전부야. 자기는 서재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잖아. 아니,
일을 하긴 했던 게 맞아? 아니면 그냥 앉아서 저 여자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의 눈동자가 내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여보, 질투하는구나.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 남편이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저 그림은 실제 여자보다 더 이쁘게 그린 거거든. 황당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겨우 할 말을 찾아냈다. 자기 지금 저 그림 속 여자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야. 그는 느릿하게 대답했다. 미안. 내가 이상하게 말했네. 내 말은 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 과장해서 그랬을 거라는 말이지. 원래 초상화는 실물보다 더 예쁘게 그리잖아. 남편을 보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 그림 누구 그린 거야? 에릭? 말했잖아. 실체 인물이 아니라니까. 에릭. 남편의 말에 끊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댔다. 에릭, 저거 누구 그린 거냐고 묻고 있잖아. 남편은 고개만 저었다. 그날은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단순히 그림 하나에 이렇게 성낼 일인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여튼 뭐가 되었건 남편은 그 그림에 미쳐있다. 결혼 전에는 왜 저 그림을 못 봤을까? 지하실에 숨겨놨었나? 그땐 딱 지하실만 안 내려가 봤으니까. 그 밑에 재단 같은 걸 만들고 그림이랑 양초 뭐 이런 것들로 꾸며두진 않았을까? 생각이 이 지경에 이르자 속이 좋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인가? 아니면 전 아내? 아니겠지. 저런 그림을 의뢰하려면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간다. 특히 저렇게 크고 세심한 그림이라면 더욱더. 그림이 죽도록 싫은 건 사실이지만 그림 자체는 정말 실력 좋은 화가가 그린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눈동자에 담긴 반짝임, 오른쪽 볼의 보조개, 그리고 섬세한 표현까지. 에릭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여자에게 집착한다. 그리고 그때 정신 나간 생각이 떠올랐다.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에릭을 봤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다. 조심스럽게 침대를 나와서 핸드폰을 챙긴 뒤 안방을 나갔다. 남편의 서재로 향하는 내 발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육중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서늘했다. 안방보다 훨씬 추웠다. 맨살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꿈을 댈 시간이 없었다. 난 손을 뻗어 스위치를 찾아 올렸다. 그러자 전등이 켜지며 벽에 붙은 금발 여인이 나를 내려봤다. 바닥을 따라 에릭의 소파를 미는 내 모습을 여자의 시선이 그대로 따라왔다. 소파를 벽에 붙이고 소파 위로 올라갔다. 여자의 눈높이를 같이 하고 마주봤다. 그림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건 처음이었다. 고작 몇 센티미터.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자니 디테일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것 같았다. 속눈썹 한 올까지 굉장한 공을 들여 모낭에서 뻗어나왔다. 너무 창백하고 미색을 많이 쓴 그녀의 피부는 미세한 모공까지 보였다. 하지만 난 지금 그림이나 감상하러 온 게 아니다. 난 핸드폰을 들어 그림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잠시 후 사진을 업로드하고 검색하는 사이트가 떴다. 그리고 곧이어 뜬 결과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운이 좋다면 하나 정도의 결과가 뜰 것이라 생각했다. 얼굴 인식을 통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림과 비슷한 사진을 찾는 거지. 아니면 화가의 사이트와 그림 설명이 같이 뜬다던가 말이다. 하지만 컴퓨터에 뜬 결과는 수없이 많은 썸네일이었다. 그것도 내가 몇 주 동안 마주해야 했던 그 그림이었다. 난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눌렀다. 뉴스 기사로 넘어갔다. 실종된 프링클린 예대 여대생 수색 계속돼.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다리가 풀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덜덜 떨면서 기사를 보았다. 켈싱 23세 남자친구와 하이킹 후 실종되었다. 하이킹 중 마주친 고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여성 켈싱의 가방은 곰을 목격한 장소로부터 1.6km 떨어진 곳에 발견되었으나 남성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림 아래 달린 캡션은 다음과 같았다. 프랭클린 대학에서 3년째 순수 미술을 공부하는 켈싱. 그녀는 최근 성당에 자신의 자화상을 전시했다. 다음 기사를 클릭했는데 다 같은 내용이었다. 하이킹, 곰, 실종. 모든 기사에 그녀의 자화상이 같이 등장했다. 기사에 등장하는 남성의 사진은 내 남편 에릭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에릭이 분명했다. 가장 최근 기사는 5년 전으로 켈싱의 부모가 제발 자식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안타깝지만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그들은 영영 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복도에서 들린 시끄럽게 쿵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발소리다. 서재로 온다.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여기 있는 걸 들켜선 안 되는데. 적당한 곳, 어디라도 숨을 곳을 찾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방문 아래로 새어나가는 불빛을 보았을 것이다. 남편이 서재에 들어서는 그 직전에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저기요? 가쁜 숨을 숨기려 손으로 입을 꾹 막았다. 에릭은 소파가 엉뚱한 곳에 있다는 걸 곧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눈치챌 거야. 자기야, 여기에 있어? 내가 왜 숨었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아니면 펜이 필요했다던가 잠이 안 왔다던가. 난 대체 왜 숨었니? 자기야?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 아냐는 곰에 물려갔고 에릭은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을지도 몰라. 에릭이 살인자라는 생각보다 그게 더 그럴싸하잖아. 여기 있었구나. 고개를 들고 소리를 빽 질렀다. 에릭이 책상 위로 몸을 숙이고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 볼펜 찾으러 들어왔다가 미련스럽게 말을 더듬었다. 뭘 좀 쓰고 싶었거든.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깜빡하고 안 쓴 게 떠올라서.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작은 미소를 띄웠다. 달아, 그게 아닐 텐데. 난 책상에서 잽싸게 튀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에릭의 재빠른 손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구나. 어? 그래서 숨은 거 아니야? 그의 소나기에서 나는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저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은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기뻐라.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 결론이었어? 아니, 자기가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른 침을 삼켰다. 에릭이 진짜 켈싱을 죽였고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눈치챈다면 나도 죽은 목숨이다. 미안해.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그냥... 근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시체도 못 찾았잖아. 곰이 물어간 거야? 에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검은 눈으로 조용히 나를 응시했다. 나 사실 질투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근데 이젠 이해할게. 그냥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렇게 누군가 잃는다는 거 당연히 그림을 버릴 수 없었겠지. 그녀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남은 게 저 사진이잖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에릭은 비정상적으로 감정이 메마른 말투였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다. 유감인데? 순간 남편은 내게 달려들었다. 그 모습에 비명을 질렀다. 이제 난 끝이다. 남편은 강한 힘으로 내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난 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 뒤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때 에릭이 고개를 획 돌리던 찰나 그의 손이 느슨해졌다. 나는 곧장 반응했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책상을 중심으로 삥 돌아 서재 문으로 달렸다. 뒤를 흘끔 보니 에릭이 따라오는 게 보였다. 그때 소리의 근원도 같이 보였다. 켈싱의 그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림 속의 켈싱은 공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에릭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림 속 켈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난 잽싸게 도망갔다. 나는 달리기가 빨랐다. 그리고 내가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에릭은 계단 중간을 내려오는 중이었다. 차가운 바깥 공기를 느끼며 난 폐가 터질 기세로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 날 붙잡은 에릭의 우악스러운 손이 집 안으로 날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나 둘 이웃집들의 불이 들었다. 그때 이웃집 남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제 다 끝났다. 에릭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켈싱의 그림을 향한 남편의 집착을 경찰에 알리고 나자 그들은 집 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에릭의 서재 책상 서랍에 숨겨진 작은 상자에서 금색 귀걸이 한 쌍이 발견됐다. 그것은 켈싱이 하이킹하던 그날 착용했던 귀걸이였다. 켈싱의 사건은 조금씩 에릭을 짓누르고 있었다. 부디 켈싱에게 정의를 찾아주길 바라며 배심원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에릭을 감옥에 보내주길 바랬다. 그날 밤 남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때 켈싱의 그림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도망칠 수나 있었을까? 그림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액자가 워낙 무거웠던 탓에 속고판이 부서지면서 그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끔은 켈싱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초상화에 켈싱의 일부가 담겼던 거라고. 그리고 그날 밤 켈싱은 자신을 죽인 살인범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해 준 것이라고.
이제 켈싱의 그림은 내 침실에 걸렸다. 그리고 매일 그림을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하곤 한다. 그녀의 뒤로 펼쳐진 깊은 녹색 배경, 완벽한 색감을 이룬 그녀의 금발, 다 뚫어버릴 듯한 그녀의 눈동자, 그리고 가끔 그녀가 나에게 웃어주는 것 같다.